나는 나를 돌봅니다. 우리 준원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상황 바꾸기를 해서 132쪽에 나온 것처럼 목표 달성 환경을 조성할 생각이 있나요? 제 생각은 132쪽에 나온 것처럼 하면은 목표 달성에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할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환경 바꾸기요? 132쪽에 환경 바꾸기. 상황을 바꾸기. 그런 거 바꾸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상황에서 이제 신선함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집중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자신이 이제 뭐 목표를 정하고 단지 근데 목표를 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그런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당연히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이 책의 제목을 나는 나를 돕는다라고 지었는데 왜 그렇게 지은 것 같나요? 제 생각은 좋은 자아를 갖기 위해선 자기가 자기의 마음가짐을 좋게 가꿔야 한다고 이 내용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목을 나는 나를 돕니다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는 여기 보면은 이제 화가 났을 화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그런 것들 비슷한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돌본다는 게 약간 화를 조절하거나 그런 거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과 가장 오래 사는 게 나 자신이고 또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열등감을 갖기 쉬운데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작가의 마을 주제를 책 제목으로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준원이가 얘기했던 거 먼저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에 보면 나를 돌보며 나아가는 법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가 주로 이제 뭐 이론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거는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라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그 부분에서 이제 목표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들이 나오고 나는 왜 그런 목표를 정했나 이 부분이 필요한데 단지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 상황을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132쪽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상황을 바꾸는 건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상황을 바꾸느냐? 첫 번째로 뭐 한대? 첫 번째 상황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 조절하기? 활동을 조절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 예시가 나와 있는데 지루한 수업을 들을 때 공책에 열심히 적어본다든가 지루해라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부러 공책에 열심히 적어보는 그런 활동으로 자기가 바꾼다는 거지. 또는 런닝머신을 달릴 때 속도를 좀 낮춰본다 해서 런닝머신을 이렇게 달리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포기하기 쉬우니 그때는 속도를 좀 낮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활동을 조절함으로써 그 목표를 좀 실현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바꾸기. 환경을 바꾸기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가 뭐 집에서 공부했는데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면 자기가 뭐
어,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가서 한다던가, 도서관을 가서 한다던가, 뭐 학교를 가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학교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그지?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그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한다고 헬스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공원에 가서 달려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 환경을 바꿔보는 거, 장소를 바꿔보는 것을 통해서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야. 내가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뭐 자전거 타기를 내가 하려고 했었어. 근데 내가 자전거가 잘 안 맞아. 그러면 운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고 다른 걸로, 다른 대체, 마라톤을 뭐 해본다던가, 마라톤도 안 맞아. 그럼 내가 수영을 한다던가, 뭐 수영도 안 맞아. 뭐 등산 한 번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런 환경을 그 바꿔보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해 요소 줄이기. 방해 요소를 줄인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기의 어떤 왜 그게 잘 안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자기가 하는 것에 자꾸 방해하는 거. 내가 책을 읽는데 왜 책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자꾸 뭐 스마트폰이 울려서. 그러면 스마트폰을 일부러 책 다 읽을 동안은 스마트폰을 뭐 오프 시켜 놓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환경 방해 요소를 줄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네 번째가, 네 번째가, 도움 요청하기. 도움 요청하기.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나 지금 수학 공부하려고 그래. 아, 그런데 내가 딴짓하거든 나한테 뭘 얘기해줘. 아니, 뭐그 주변 사람한테 알려서 응원을 받고 또 때로는 이렇게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하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즐거운 요소 추가하기. 즐거운 요소를 추가한다라고 돼 있어서 자기가 어쨌든 그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가 너무 힘이 들 때, 너무 재미없을 때 그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뭐 내기를 뭐 이렇게 한다던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준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즐거운 요소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제일 첫 번째로 뭐 상황을 바꾸는 노력들이고 두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하는데? 인형 바꾸기. 어? 인형 이번 바꾸기. 아까 이제 큰 1번이 어, 어 환경 상황을 바꾸는 거고 큰 2번이 뭐야? 주의 조절하기. 주의를 조절하기라고 얘기해서 어 주의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이 있고 주의를 조금 낮춘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 과정에 온전히 주의를 쏟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딴 생각을 하면서 지루함을 떨쳐버리는 것들. 내가 계속 걸어야 되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들어 지루할 때 그 딴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아니 뭐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걷는 것 자체를 있는 거지 운동 자체를 뭐 있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버텨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 조절하기. 생각 조절하기 위해서 A, 승훈이 뭐야? 승훈아? 승훈아? 야, 열, 승훈. 열심히 한 나에게 보상하기요. 열심히 한 나에게 보상하기. B, 준훈이. 하지 않았을 때의 나쁜 결과를 떠올리고 마음 다잡기. C, 승훈이. 결과가 좋을 때의 기쁨을 상상해보기. 준훈이 D. 하위 목표를 설정하기. 하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그 목표를 잘게 나누어서 차근차근 그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너무 큰 목표를 거대한 목표를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그걸 작게 나누어서 그걸 해낸다,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 목표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진행 속도 살펴보기. 진행 속도를 살펴보는 것들, 그 점차 내가 해 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 목표 달성까지 세세한 계획을 짜보기. 세세한 계획을 짜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부작용이 있어. 너무 계획만 열심히 짜놓고 계획을 짜는데 너무 그 몰두한 나머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아무 계획 없이 할 경우는 그것도 문제라는 거야. 그 다음, 당장은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도 나중에는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긍정적인 의미 부여하기. 긍정적인 의미. 그래, 지금은 힘들어. 재미없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내가 더 재밌어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조언을 통해서 그러한 그 신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H. 얼마 안 남았다고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이거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데까지 저거를 언제가 이러면 포기하기 쉽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산에 오를 때 그래서 맨날 정상 언제까지 가? 그럼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거야. 그런 마음들인 거야. 자, 네 번째로는 승훈이 반응 조절하기. 어,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나 지루함을 눌러보기. 자기 어떤 그런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반응을 조절했어야 돼. 다섯 번째 준호니 평소 조절하기. 어, 즐거운 일을 떠넘는 기분 환경에서 지금 보면은 자, 비슷비슷하게 겹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팁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준호이나 승훈이가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승훈이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혹시 네가 이미 시도해봤거나 하고 있는 것들 또는 여기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너 스스로가 목표를 달성할 때 달성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한다라는 너의 꿀팁이 있으면 얘기해 보면 승훈이 저는 이제 목표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진행 속도를 확인해요. 응? 예? 뭐라고? 끝에 잘 못 들었어. 목표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응. 진행 속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러면서 그래. 이제 여기 독서실 수업 끝나려면 이제 45분밖에 안 남았어. 막 이런 식으로. 예. 진원이는 저는 방해 요소 줄이기요. 방해 요소 줄이기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휴대폰이나 게임기 같은 거는 치워두고. 아유, 좋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한번, 자, 이렇게 실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지 못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 승훈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문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화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나요? 저는 이제 혼자서 있으면서 마음이 추스릅니다. 정씨 해주세요. 어, 저는 즐거운 일을 해서 화를 풀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예, 화풀이 대상을 찾습니다. 근데 뭐 괜히 뭐 짜증을 내 본다던가 아니면 뭐 소리를 뭐 좀 질러 본다던가 뭐 박박 찢어 본다던가 뭐 종이 같은 거 박박 찢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글을 써가지고 막 그 내 화를 그 글에다가 쏟아낸다던가 어쨌든 그거를 바깥으로 좀 이렇게 표출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음, 그렇게 딱히 뚱뚱하다거나 마른 편이 아니라 친구들이 좀 놀리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씨 해주세요. 저도 승훈 씨처럼 그냥 평범한 몸이기 때문에 놀림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저희 아내가 자꾸 배 나왔다고 자꾸 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네, 스스로도 그래서 자꾸 이제 요 근래에 한 3, 4kg가 살이 쪘는데 그러니까 3, 4kg 쪘다가 3, 4kg 뺐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3, 4kg 쪘다가 지금 이걸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상당히 뭐 스스로도 좀 이렇게 좀 짜증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승훈이가 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저자는
저자가 이제 화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건 또 볼 수가 있는데, 자, 30쪽. 책 30쪽에 보면 화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아주 부정적으로 봐. 사실은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뭐 실망, 좌절, 뭐 이런 거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람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대했구나. 정말 바랐었구나. 라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망이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근데 이 저자는 화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마지막,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 어, 화를 내는 것 그 자체로 에너지 소모가 많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 내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화는 폭력적인 행동을 불러오기도 한다라고 해서 그 파급, 그 화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일, 내가 실망하면 그냥 나 혼자 실망하는 거야. 좌절은 그냥 나 혼자 좌절하는 거야. 근데 화를 내게 되면 그 화가 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화에 대해서 긍정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화에 대한 긍정성은 뭐라는 거야? 화. 음, 낼 우리는 수 있다? 존재한다. 아? 우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 스스로를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화의 좋은 점. 약자를 괴롭히는 등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음, 그래서 자기가 그 정의롭지 못한 걸 봤을 때도 화를 느낀다. 그거는 이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도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약자를 포함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정의 어떤 그런 사람에게 화가 나는 어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화를 불러온 사람에게 어, 대항하고, 네. 어떤 위험이 존재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라는 것들. 그래서 야, 너 거기 응? 뛰지 말라고 했지? 뭐 차에 뛰어든 애가 있을 때 화를 낸단 말이야. 너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너 왜 앞도 안 보고 막 뛰어들어? 너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그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화를 내는 경우 이런 일들도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화 자체가 우리를 지키고 불의에 저항하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화라는 거 역시 필요한 일이긴 하다.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 중에는 좋지 않은 화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어떤 경우?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낄 때 화를 내는 것? 어, 그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그 화를 내는 어떤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감히 너까지 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무시해. 아니면 나의 권위에 도전해? 이런 식으로 그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화를 낸다거나 어른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화를 내는 경우에 그뭐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아니라 부당하게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2쪽에. 그래서 이 사람은 화를 올바른 때에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때에 잘 사용하는 것. 근데 아, 화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는 것들이 어떤 경우? 일곱째 줄. 화를 내게 만드는 원인은 따로 있는데 옆에 있는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행동?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속담 들어봤어? 네. 준원이는? 이 책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 이 책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 무슨 뜻이야, 그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승훈이? 음, 뺨은 종로에서 맞았는데 이제 화는 한강에서 연다는 데서 약간 뺨을 맞은, 아니, 뺨을 때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화풀이는 다른 사람한테 한다는 뜻이. 그렇지. 선생님한테 혼나고 와서 괜히 동생한테 가서 막 그 화를 낸다던가 이런 경우를 뜻하는 어떤 그 속담인데 바로 이게 화를 만든 원인은 따로 있는데 옆에 있는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행동 그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는 폭력으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 저자는 뭐라고 조언하고 있는지 밑에서 다 하셨죠. 어떻게 어떻게 된다 화가 났을 때 생각해보기. 뭐를 생각해봐. 어,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응? 어떤 위협을 받았나? 응.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왜 나를 방어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또, 그 대상은 누구인지까지. 내가 뭔가 화가 났어. 화가 날 때 그 감정, 화내는 감정에 빠지보다고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어? 그래서 내가 화난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서 자기가 화가 나 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잘 뭐하는 것들, 알아차리는 것들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33쪽에 뭘 해야 된대? 뭘 또 따져봐야 된대? 오해할 가능성, 응? 오해일 가능성, 오해일 가능성. 즉, 이게 진짜 화낼 만한 일인지, 어? 내가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오해가 아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화난 일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된대? 참으래? 생각해보래. 응? 아까 생각은 이미 해봤잖아. 생각해보래요. 생각은 이미 해봤잖아. 내가 화가 왜 아, 났는지 다 생각했어. 그 내가 이제 화난 이유를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화났음을 전달하는 거? 내가 화 났다는 거를 전달했다는 거야. 근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소리 지르기, 인상 쓰기, 협박하기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전달한다는 거야? 심호흡을 하고 넌 이러이러한 이유로 화났다고 응. 천천히 얘기해. 어, 내가 화났다는 거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화났는지에 대한 전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화가 나는 걸 무조건 참아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화를 그냥 무조건 폭발시켜라도 아니고 화가 왜 났는지 화를 낼 만한지를 봐서 화가 난 대상에게 자기가 화가 난 이유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화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준원이, 승훈이, 최근에 화난 경험이 뭐야, 준원이는? 저는 응, 친구가 자꾸 놀리지 말라고 했는데, 응, 제가 자꾸 친구가 놀리길래 놀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놀려가지고 화냈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걔 때렸어요. 아이, 때렸어? 네, 참교육을 했어요. 잠적을 했어? 했더니 교육 효과가 있었어? 그래도 걔도 저한테 헤드락 걸고. 어? 그래서 걔도 저한테 헤드락 걸고, 네? 제가 어. 사과하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돼, 결과가? 음, 그냥 화해하고 끝난 것 같아요. 아야, 끝났어. 네. 수원이는? 어, 최근에 하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응, 오늘 아침에 응, 내일이 개유기념일이라, 응, 오늘이 금요일인 줄 알고 일어났는데, 응. 알고 보니 목요일이어서 그냥 허공에다가 짜증낸 것 같아요. 그냥, 그, 그건 누구한테 화가 난 거야, 그럼 도대체? 자기 자신을 당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거야? 음. 자, 그럴 수 있지. 자, 그럴 경우에 근데 그 화나 짜증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못 푼다던가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4쪽에 또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음, 자, 부모님이 내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걸 뭐, 내 문제를 여기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책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화란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과 여러분 사이 어떤 그런 일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뭐야,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와. 자, 밑에서 둘레 여섯, 여덟, 아홉 줄 안타깝지만 거기 읽어볼까? 안타, 안타깝지만, 음, 안타깝지만 어른이라고 해서 꼭 성숙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걸 내 문제를 여기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책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일도 아니잖아요. 어, 여기서 어른이라고 해서 꼭 성숙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라고 되어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준호이 어떻게 생각해?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승원이는? 음, 그건 전 또 맞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 것들은 어른이라고 해서 꼭 성숙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죠? 꼭 모든 어른이 꼭 아니면 어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야 분명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그러면 뭐 미성숙한 존재냐? 어른들이 성숙하지 않은 행동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문제라는 거야. 100%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찌 되었든 간에 일반적으로 뭐 어린이나 청소년에 비해서는 어른들이 부모님이 더 뭐해? 성숙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요 문장을 어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성숙한 건 아니다. 어른들이하고 무조건 성숙한 건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미성숙하다라는 식으로 그 문장이 해석되는 것들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35쪽에 두 번째 문단. 이 책의 저자가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두 번째 문단 뭐라고 돼 있어? 또 가족 형태가 사실, 준원이. 부모님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을 일입니다. 음, 일, 계속. 일단 나를 지키고 나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지 않는데 힘을 쏟도록 합시다. 그 얘기도 있고 그 앞에 문단. 그 앞에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승훈이.
네? 승훈아, 그 앞에 어디 문장. 문단이? 준호야 읽으면 또 가족의 형태 앞에면은 그거. 부모님을 미워하게 되었다고요? 아니, 또 가족 형태. 또 가족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족 같은 형태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꼭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의 가족이 아니면 내게는 가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 근데 이제 가족이 이제 거의 다 음, 엄마 아빠 그렇게 네?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피로 다 연결돼 있는데 음, 되게 친구끼리 가족을 꾸린다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겠네요. 준원이. 어, 준원이 어떻게 생각해? 어, 그, 꼭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이렇게 가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이다. 네. 음, 자, 왜? 어떤 점이 긍정적이야? 굳이 이렇게 피 섞인 거에 관점을 두지 말고, 음, 어, 그냥 이제 친하고 음, 잘 맞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가족이라 하니까. 음. 자,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가족관은 혈연에 기초한 가족관이었어. 그래서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거야. 하늘이 이어준 거고, 가족은 천륜, 하늘이 정해준 천륜이기 때문에 그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라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이었어.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혈연 관계, 천륜인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족이 그렇게 끈끈하고 달라붙어야 되는 건 아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즐겁고 행복한 게 가족이다. 근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폭력이 가해지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억압한다면 그러면 그 가족 제도를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럼 그 부모를 굳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보다 폭력적인 부모보다 차라리 나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여겨주는 친구가 다른 파트너가 오히려 그게 함께 살고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고 다른 가족관을 이 저자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이건 위험한 생각이다. 전통적인 가족관을 파괴하는 생각이다. 어? 비록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고 부모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모를 우리가 뭐야 감싸고 가족을 지켜야지 그 가족을 떠내버리는 것들은 안 된다. 라는 게 전통적인 가족관인 거지.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지금 이 저자는 그런 가족이라면 폭력적인 가족이라면 뭐해? 굳이 그 가족에게 연연할 필요 없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하면 된다? 독립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질 건가라는 부분들. 아까 승훈이하고 이제 준원이가 벌써 이제 그런 가족관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인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쪽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분노에 대해서 역시 또 이제 이른바 긍정적인 긍정적인 분노의 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뭐가 나와? 35쪽 제일 밑에 두 번째 줄부터. 문제 해결의 큰 원동력? 아, 그 무슨 문제 얘기야? 어떤 문제를 얘기해, 여기서는?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는 것. 우리가 그걸 뭐냐, 공분한다, 공분. 사회 공동체가 함께 분노하는 걸 우리가 공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 승훈이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분노를 함께 했던 경우들. 음, 얼마 안 된 그 뭐 12구 참사? 응? 그 할로윈에 그 있잖아요. 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태원 참사 그 특별법이 오늘 이제 여야 합의로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그 책임자 처벌이나 뭐 진상규명 이런 것들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분노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총선의 어떤 그런 결과가 그런 그거에 대한 심판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이제 화를 내는 것들. 함께 그 사회적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준호니, 어, 촛불 집회? 촛불 집회 같은 경우도 그렇지. 뭐, 촛불 집회가 이제 그 이슈, 내용이 좀 다양한데, 촛불 집회에 나선 사람들이 역시 이제 분노를 바탕으로, 자기들의 분노를 촛불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러한 것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화다 라고 그런 화에 대해서 그 뭐야 긍정성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또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 저자의 주장인 거야. 저자의 주장. 저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하는 지점도 있을 거고 동의하지 않는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지점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사람 진행 다 했나? 네. 음. 음. 자, 준원이 이 책이 어땠어? 전체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이 책 읽으면서 어땠어? 어, 약간 명심보감 쓰는 느낌이었어. 뭐라고? 명심보감 쓰는 느낌이었어요. 명심보감 쓰는 느낌이었어? 명심보감 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데? 약간 이제 약간 도덕적으로 이래 이래야 하고 이러면 이렇고 네. 음, 그래. 준원이는 그렇게 느꼈고, 승훈이는? 음, 저도 살짝 이렇게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음, 살짝, 도움이 되는 책? 어떤 점에서? 이제 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거? 비슷한 걸 음, 알려주잖아요. 그런 그래서 점에서 그런 거 같아요. 너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야? 이 도움이 되는 게 이 책에서 뭐였어?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음, 어른이라고 해서 꼭 성숙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게 가장, 네, 그게 가장 도움이 됐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제목이 아까 준호이 얘기했었는데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때? 준호이는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엄격한 편이야? 아니면 괜찮아.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좀 이렇게 토닥토닥 거리는 편이야? 스스로에 대해서 어때? 어, 어, 토닥토닥 거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준호이 너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좀 한다? 승훈이는? 저도 저한테 좀 위로를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잘 위로하는. 그럼 뭐, 이 책이 너무 저기 하지 않겠네? 특별히 뭐, 이질감이 느껴지기보다는 공감하는 부분이 더 많겠네? 오히려 그래서 준원이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명심보가 너무 당연한 얘기, 뻔한 얘기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야? 안 좋은 느낌은 아닌데, 어. 어, 그냥 약간 조금, 아, 그, 귀찮고 안 좋은 느낌의 약간 좀 도덕적인 느낌이 나는지. 그렇구나. 선생님은 사실은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을 들으면서, 이렇게 삐딱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것들.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늘 그 교육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받아왔던 거야. 아까 그 준원이는 명심보감을 그렇게 했었겠지만 선생님이 아는 명심보감이나 이런 데는 늘 자기 자신을 뭐 하라는 거야? 반성하라는 거야. 네가 뭘 잘못했나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그래서 나 보고 뭐 하라는 거야? 고치라는 거야. 그 선생님이 배워온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그런 식이었거든. 근데 이 책에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이기보다는 꼭 그게 내 탓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야. 어? 그런 이야기들을 그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그동안 배워왔던 그 세상의 이야기들과 좀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당혹스러운 그런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자, 15쪽 보겠습니다. 15쪽이요? 15쪽에. 15쪽에 보면 제일 위에서 첫 문단에서 하는 얘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결국 한마디로 네? 몇 번째요? 15쪽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 작가가 하는 얘기는 뭐야? 성격이나 몸매를 어떻다고 자신을 평가하는 버릇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국 스스로를 뭐 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평가도 특히 이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때? 준원이는 스스로를 좀 평가하는 편이야? 평가하지 않아? 어, 평가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평가하지 않는 편이고 승훈이는? 저도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준원이와 승훈이가 만약에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 나 정도면 괜찮아 훌륭해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다듬는 편이 아니면 늘 나는 왜 이걸 못할까 나는 왜 이게 좀 부족할까 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일어 어때 평소에는 준원이는? 네? 저 잘못 들어서. 너 스스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더 하는 편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생각하는 편인지. 긍정적인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준원이는, 승훈이는. 저도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준원이나 승훈이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이른바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 자신에게 스스로 너그러운 어떤 그런, 아니지,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어떤 그런 사람들, 일하는 어떤 점들, 일하는 점에서 저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동의,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쪽에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 나 자신과 결코 떨어질 수 없고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말 이게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선생님 사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 아, 내가 왜 나를 아껴야 되나? 어? 나한테 가장 친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선생님이 잘 이렇게 못 해봤다는 거지.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자기 자신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승훈이 어떻게 생각해? 음, 맞는 것 같아요. 준원이는? 저도 옳다 생각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러한 태도가 갖는 문제는 없을까? 음, 나는 내가 아껴야 돼. 어? 결국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 스스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
잘못된 상황에도 옳다면 음, 어떻게 잘못된 상황에도 옳다라고 그 여길 수 있다. 또 수근이는 네? 수근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사고가 갖는 문제점은 없을까? 음, 제가 잘못돼도 모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저자가 물론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건 아니지만 자기를 합리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한다거나 자기중심적이 된다거나 그러한 또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럴 필요 없어. 너가 널 아껴줘야 돼. 라는 말은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내가 나를 돌봐야지 하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 아까 그 자기가 잘못되었는데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면 그건 역시 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4쪽에 이번에는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뭐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 24쪽에? 우리가 슬픔을 왜 느낀다는 거야? 우리는 왜 슬픔을 느낀다는 거야? 회복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물론 회복하기 위해 슬픔을 느끼겠지. 또, 자, 상실? 24쪽에, 어, 마지막 문단. 무언가를, 음,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넷째 줄 따라서 24쪽. 24쪽 밑에 넷째 줄. 따라서 슬픔이 느낄 때는 내 마음이 나한테는 그 사람이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계속 읽어. 존재인 거야. 그 사람을 그 일을 소중하게 대하렴 하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 슬픔은 네, 계속 읽어. 네. 그, 즉, 슬픔은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이나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지켜내고 있어 한다는 신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일에 대해 슬픔을 느꼈다라면, 뭔가 슬프다면, 내가 그걸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겼구나.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을 상실했을 때, 그렇게 큰 슬픔을 느끼는구나라고 해서, 그 슬픔을 통해서 자기 어떤 그런 감정을 확인하는, 내가 뭘 중요시 여겼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쪽에, 자, 슬픔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준원이. 어, 내 마음이 슬프다면 먼저 나는 지금 슬퍼.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라고 하고 생각해봐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시원하게 우는 것도 좋아요. 그런 그러고 나서 무엇 때문에 슬픈지 생각해봐요. 그, 그 사람 또는 그 일이 특별히 소중한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멀어지고 있나요? 그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나요? 만약 자, 그렇다면, 거기까지. 자, 여기 준원이가 읽은 부분, 준원이가 지금 이 부분 읽었는데 기시감이 들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이거 비슷한 걸 내가 읽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승훈이 오늘 수업하면서 이거 이전에도 한번 읽은 것 같지 않아? 처음 보는 거야? 승훈아? 음, 어떤 것 같아요. 어? 어떤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아. 어디서 봤어? 아까 그거
뭐 얘기할 처음에 때? 준원이 할 때 했지 않나요? 뭐 얘기할 때? 준원이 그거 얘기했을 때, 자, 발표했을 봐. 때.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떤 신호를 보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생각해 봐요. 이거 아까 뭐 했어도 그랬었어. 우리 아까 앞에서 무슨 얘기했었어?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응? 우리 처음에 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화가 날 때. 아,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아, 왜 화나는지 생각하기?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보라 했잖아. 근데 화가 났을 때 화 안 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 났다는 거를 상대에게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랬지. 어? 그리고 왜 화가 났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저자는 사실은 우리 화라는 감정, 슬픔이란 감정, 이런 감정이 있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난 슬프다라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왜 슬픈지를 한번 잘 찾아봐야 되는 거고, 슬픔, 그 이면에는 바로 내가 그거를 아꼈구나, 소중하게 여겼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슬프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 나서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 18쪽. 18쪽, 28쪽인가? 28쪽. 여기서는 뭐에 대해 나왔어? 조그맣게 슬픔이 나왔고, 이번에는 실망? 실망? 실망에 대해 나와, 실망. 어? 자,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뭐래? 실망은 중요하면 할수록 그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하는 거? 응? 우리가 실망하는 까닭은 그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그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실망하는데 왜 그럼 그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실망하겠냐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어서. 내가 기대가 컸구나.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또는 그 일이 나에게 무척이나 중요했구나. 그러니 내가 뭐 하는 거야? 실망이 크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실망을 통해서 아까 슬픔을 통해서 실망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일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일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 일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실망이 들었을 때 해야 될 일은 30쪽 셋째 줄 어떻게 된다는 거야? 30쪽 셋째 줄. 내가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었구나. 잘하고 싶었구나. 음, 계속 읽어. 그 일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꿈이 없으면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나한테는 꿈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이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한 일인지, 소중한 일이었는지, 근데 그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실망했는지, 그렇다면 그 일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내가 다시 딛고 일어서서 그 일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처럼 이 저자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이런 슬픔, 실망,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인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37쪽 여기는 무슨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두 번째 문단에서 30쪽에는 어떤 감정? 화? 화 끝났고 화는 우리 같이 아까 이게 첫 번째 문단이 화고 두 번째 문단. 화는 아까 우리 얘기했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밖에 무슨 감정? 슬픔? 어?
지금 37쪽 보는 거 맞아? 아, 37쪽 두 번째 문단. 무기력. 무기력 같은 감정이 됐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무기력은 언제 생긴대? 현재 나에게 희망이나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또는 삶이 즐겁지 않으면 아니면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음을 의미해요. 무기력이 생기는 이유는 뭘 하고 싶은 거, 목표 이런 것도 없을 때도 생기지만 또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에너지가 다 소진됐을 때도 자기가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두려움은 도망쳐야 음, 하는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어, 당장 도망치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야. 두려운 마음. 그래서 우리 두려움 덕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되었던 무기력이 되었던 화가 되었던 슬픔이 되었던 실망이 되었던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어떤 그런 감정을 잘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내는 어떤 그런 신호를 제대로 잘 알아야지만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49쪽 두 번째 문단 불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주문이 저자는 45쪽이요? 9쪽 아, 49쪽 두 번째 문단 수근이 또 불행은 자연재해처럼 나의 행동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상한 양육자를 만났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지원 형편이 어렵다든지 등등 나를 굳이 탓할 필요가 있는 불행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예를 자, 들면 제가 뭔 얘기냐? 우리가 뭘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잘못의 책임을 나에게 찾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 저자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경우보다는 불행한 일은 내가 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뭐 어떤 잘잘못과 관계없이 그냥 불현듯 닥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행한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2쪽이 마지막 문단. 배고픔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배고픔은 현재 음식에 모자라니 빨리 뭘 먹으라고 하는 신호. 내가 외로움이나 소외감은 이와 비슷하게 사회적 배고픔인 셈이에요. 좋은 인간관계가 부족하니 빨리 나가서 사랑을 주고받으렴 이라는 신호거든요. 자, 배고픔을 주는 그래서 배고픔에 비유해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어떤 마음? 어, 외로움. 또 외로움과 또 뭐? 응? 금방 그럼 읽었잖아. 외로움이나 뭐? 소외감. 지금 쌤이 우리 셋이 있는데 지금 계속 쌤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좀 서로 뭐 이렇게 어 얘기가 자꾸 이렇게 주고받기가 안 되네. 왜 티키타카가 안 되고 왜 자꾸 뚝뚝 끊기는 느낌이야. 또 외로움이나 소외감은 어떻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 저자는? 배고픔? 근데 그건 배고픔은 육체적 배고픔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육체적 배고픔이 아니라 무슨 배고픔? 정신적 배고픔? 어, 인간관계에 대한 배고픔, 사회적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느꼈을 때는 결국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 저자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감정이 왜 생겨나는가 또 그런 감정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삶이 즐겁고 의미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지 아니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의미가 없는 일인지 이런 거를 잘 구분해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거를 잘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에 시달리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그것들을 해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 너무 스스로 목표를 높게 잡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막 애쓰고 발버둥 치고 그러려고 힘겨워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이렇게 돌보면서 어, 자기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토닥거리면서 그렇게 그 뭐야 살아가는 것들 이런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48쪽 보겠습니다. 자, 148쪽. 이 저자가 아주 친절하게 자기가 한 얘기를 끝에 네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어. 준원이부터 승훈이 순으로 돌아가면서 1번, 2번, 3번, 4번을 번갈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원이. 선생님, 아, 148쪽이요? 148쪽. 아, 1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모두가 실수하고 실패하듯 나 또한 그럴 것임을 알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나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 좀 허용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훈이 2번.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다른 사람들 역시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기. 아,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다. 다른 사람도 뻔하다. 어차피 사람들은 비슷비슷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들. 3번, 준원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래야 하듯 힘들어하는 나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기. 힘들어하는 나 자신 있었을 때, 그런 힘들어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그 책망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라, 또 힘든 사람 있으면 괜찮으라고 남은 토닥거리 응원하듯이 자기 자신을 토닥거리 응원해야 된다는 거야. 네 번째, 구나. 네. 친구에게 하는 내 마음의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이해해주기, 나를 평가하지 말기. 그 얘기 우리 사실 책 제일 처음에도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 저자가 이러한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어떤 뭐 승훈이가 준훈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또 이제 잘 만들어가는 그러한 뭐 승훈이 준훈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나를 팔로우하지 마세요라는 소설책, 청소년 소설책입니다. 나를 팔로우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팔로우. 네. 준원이는 어? 준원아? 네? 팔로우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 뒤따르다? 그 영어 그 해석하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팔로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SNS와 관련되어서 청소년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책 갖고 다음 주에는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음. 음.